그래 내가 시간도 없는데 무슨 투자야 하면서 그거를 그냥 더 해놓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거 괜찮은 괜찮은데? 것 같아. 이거 괜찮은 전략인데? 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300으로 넘어왔습니다. 300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꽤 많이 버는데? 일단 소득이 높아야 되죠. 소득이 높다는 거 이게 자산가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저 증권사 있을 때 이런 거 별로 못 해봤어. 뭘 못 해봐요? 봐봐요. 증권사 창구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직장인이면 적립식을 할 거 아니에요. 300이 별로 없겠죠. 근데 또 만약에 온 사람이 자산가면 그냥 뭐 몇천 아니면 1억 그냥 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만날 확률이 제일 작은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월 300 적립식, 월 500 적립식. 이 사람들은 고소득자야 되잖아요. 소득이 높다는 건 전문직이거나 개인사업자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이때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300 저축하시려면 부장님 돼도 쉽지 않아요. 대기업 급여가 높잖아요. 700 이렇게 막 대기업에 부장님들 받아요.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300 투자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고소득자. 자, 고소득자일 경우에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300을 의뢰해 왔을 때 제가 드리는 대부분의 솔루션은 뭔지 알아요? 이때부터는 간접 투자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요? 아, 본인의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고소득자잖아요. 이게 자산가 아니에요. 자산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간도 많아. 자산가의 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산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 이 자산에서 주는 현금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주니까 자산가는 뭔가 항상 시간이 있어. 그래서 창고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보면 자산가 들어오면 집에 잘 안 가. 상담도 길고 막 밥도 먹자 그러고 세계 정세도 많이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소득자들이 와가지고 고액으로 뭔가 적립식 하고 간다.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월천으로 적립식. 그런 거 하고 가시는 분들은 빨리 하고 가고 나야 일을 해야 돼. 그쵸. 그 사람은 자산가가 아니라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게 라이프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러니 간투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간접 투자면은 어떤 거예요? 펀드? 그렇죠. 펀드 잘 이용하는 거죠. 즉 우리가 ETF 살 때도요. ETF는 투자의 수단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S&P 500을 샀다. 이거 사실상 간투죠. 근데 여기서 방산 ETF 샀다. 자, 이거는 말이 ETF지 이 주투와 다름없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내가 그거를 따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과 교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난한 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TDF, 대표적인 간투, 아까 또 말씀드렸던 VIP 펀드, 또 액티브 펀드들, 액티브 ETF들도 있죠. SF 플러스도 있고 타임폴리도 있고 그런 데서 나와 있는 것들 사놓으면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굳이 알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고소득자가 저렇게 4개로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저 안에 들어있는 포트는 다 동일해요? 왜냐면 이분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300은 크잖아요. 이걸 한 계좌에다가 계속 300씩 모아가면 금방 이거 몇천 되는 돈이잖아요. 1년에 이거 투자 원금만 3,600이잖아요. 금방 4천이라는 돈 보이게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는 쪼개고 있습니다. 다 쪼개면 이게 애매하죠. 작아 보이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관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관리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300 정도를 적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 간투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IRP와 위탁 정도는 간투로 보내야 그러니까 합쳐서 포트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제가 해봤는데 그거 더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래요? 그건 진짜 어려워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는 거죠. 누군가가 제가 요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서 저 월 300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신경 많이 못 쓰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냥 위탁 계좌에다가 300만 원씩 계속 부으면서 모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여러 계좌들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쪼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쪼갠 것만 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하실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은근히 매달 이 4개를 관리를 해주는 게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툭 물어보면 답을 하기 어려워요. 300씩 모으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자, 일단 ISA는요 1년 2천까지만 들어가니까 한도가 부족하니까 ISA랑 위탁은 일단 나눠서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본인은 노후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개인 사업자 본인 노후 준비 따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노란수산 공제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연금저축 열어야 돼요. 거기는 50만 원 넣어도 돼요. 더 넣을 거예요? 그러면 IRP 열어가지고 75만 원 넣으세요. 자, 이 모든 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식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억지로 공식화시킨 겁니다. 이 패키지처럼 짠 피부과 상담 받아보면 제 얼굴 이렇게 딱 보고 여드름 흉터가 있으시니까 레이저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톤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토닝도 해야 돼. 그리고 보습 관리는 겨울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피부 탄력을 위한 레이저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요. 계속 저에게. 그러니까 토닝 몇 회, 레이저 깎는 거는 몇 회 할 것이며 보습은 몇 회 해드릴까요? 진짜 아예 대답 못해요. 내가 남들한테 해주는 상담이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답이 없다고 안정해주고 계속 물어보면 더 답하기 어려워요. 또 피부과 따라서 어디는 가면 패키지화 시켜놨어. 패키지 해가지고 150만 원 깎아가지고 뭐 50만 원 이렇게 할인율까지 탁탁탁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죠.
이 1년 전의 영상의 특징은 정해주는 건 없고 금액만 나눠줬어요. 알아서 하세요 있어. 근데 이제는 300부터는 제가 전략도 정해드려보자, 참고용으로 리얼로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빙의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 제가 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엄청 복잡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 친구가 개인 사업자 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좌 이렇게 틀고, 그리고 이게 튼 이유는 IRP 하나만 틀면 충분히 다 되는데 일단 연금저축을 열어놓고 그냥 그동안 부어놨던 돈 몇천 원이 막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가정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방에 이렇게 하게 되면 IRP로 그냥 3개로만 관리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면 이거 없이 가는 게 나아요. 이 75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조금 더 법용성을 위해 4개를 한꺼번에 틉니다. 그리고 IRP 안에서 TDF만 사요. TDF 살 때는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나이에 60을 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45를 그냥 살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투자와도 바로 직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연금저축에서 50만 원으로는 저는 미당을 살 것입니다. 이제 아시죠? 미당 대신 미당 커버드 콜. 자세한 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이거 요새 이런 말 생겼던데요. 타미당 뭘까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솔미당 뭘까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맞아요. 에이스 M미당인가 그러면? 발음은 그렇긴 한데 근데 타미당 많이 쓰거든요. 자, 솔미당 많이 써요. 그럼 에이스는 뭐라 불러요?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아직 인터넷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타미당, 솔미당, 자 에이스는 뭐라고 부르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미당 시리즈의 특징은 차익이 정말 크기보다는요, 여기는 배당 주목적이고 배당 들어온 거 재투자 작업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끊임없이 모으기,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계좌에서 세제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 더 넣지 않고 위탁을 이용하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국내 주식이 궁합이 좋죠. 왜냐? 세제택이 없는 계좌인데 국주는 원래 세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없을지 모르나 금투세가 없는 한 여기서는 저는 VIP 펀드를 사서 모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신경 써서 할 거는 ISA 160만 원입니다. 이거 거의 2,000이거든요. 원금만 2,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크고 지금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산 배분? 자산 배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TDF 2045 제가 볼 때 안 공격적이에요. VIP 펀드 주식 100이니까 공격적일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 안전마진이 크니까. 근데 이 2,000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지금 시간을 줄이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1순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6대4 전략을 하되, 즉 주식 6, 채권 4입니다. 자, 채권은 이것도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어요. 종합 채권 ETF.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식은 배당주를 사는 겁니다. 배당주 ETF는요, ISA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 사면 되겠다. 그게 수익률이 높고 어차피 ISA는 3년이나 5년 정도라면 그게 더 배당 성장 ETF보다 수익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준다면 종합채권 ETF 채권 다 골라주는 간접 투자죠. 배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투자를 하면 배당 받을 때마다 배당 소득세 내야 되는데 그게 언젠가 이 ISA 세제태액에 다 그대로 포함이 되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한다면 가치 투자도 하고 배당 투자도 하고 배당 성장 투자도 하고 자산 배분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거를 간투로 세팅을 했을 때는 자 이대로 딱 보아놓고 자 이 중에 펀드 교체해줘야 될 게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년 그냥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러네. 지금 5번만 사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월급날 5개의 자산을 정해진 금액만큼 사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위탁 계좌에서 국주를 VIP 펀드로 사는 거는 자동 매수 약정까지 다 세팅해가지고요. 이거는 아예 그냥 계좌를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TDF 2045도 가능합니다. 왜냐, 얘네들은 다 일반 펀드잖아요. 일반 펀드는 완전한 자동화가 가능해서 내가 계좌를 앱에서 지울 수 있는 거는 이 2개. 자, 이것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자, 첫 번째는 일단 계좌 4개, 자산도 많으니까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는요, 교체를 안 해줘도 되는 거. 그러니까 꾸준히 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기술로 돈을 버는 게 있고 시간으로 버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시간으로 버는 것들을 얼추 다 깔아놨기 때문에 바쁜 이 사람은 월 300씩 쪼개가지고 부으면서, 그래 내가 시간도 없는데 무슨 투자야 하면서 그거를 그냥 더 해놓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 괜찮은데? 것 같아. 이거 괜찮은 전략인데? 봐봐요.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를 얘기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얘가 그걸 할 수 있을까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근데 업자들이 해주는 걸 내가 짜주는 것 괜찮은데? 오, 이거 괜찮다. 괜찮은데? 아니, 너무 쉬운데? 그리고 그 파락할 무언가가 딱히 없잖아요. 네. 지금 보면 계좌의 혜택을 풀로 써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전략들을 다 가지고 있어. 계좌 4개에 꽉 채워요. IRP 연 300, 연금저축 연 600, 그 ISA는 거의 연 2000 채워. 나머지는 위탁까지 써요. 자, 이렇게 모든 계좌 혜택 다 뽑아 쓰면서 자산 배분하죠, 배당 투자하죠, 고배당주 투자하죠, 그 다음에 채권 투자도 하죠, 가치 투자까지. 괜찮은데? 그 월 500 투자를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200을 기준으로 나눴잖아요. 200부터는 계좌가 이제 풀옵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금액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금액 더 늘려진다고 뭔가 다르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전히 월 500을 넣는다고 해도 월 300을 넣는 사람이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 일하고 있는 매출이 그냥 좀 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자산가들은 이렇게 투자 안 합니다. 자산가들은 거치이기 때문에 전체로 현금 흐름을 내거나 차익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전략 배분과 자산 배분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적립하는 거랑 그런 건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200을 기준으로는 금액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500 정도 넘어오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오, 위탁에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위탁에 저렇게 좀 많이 넣잖아요. 네. 근데 VIP 펀드만 사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어차피 펀드라는 거는 그 안에 분산돼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작게는 30개부터 많게는 100개씩 막 들어있잖아요. 내가 골라서 10개를 사는 것보다 펀드 하나 사는 게 실제로 훨씬 많이 사는 거라서 분산 차원에서는 훨씬 낫죠. 그러네. 분산이 되어 있네. 네. 그리고 이 사람도요,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기업 분석하고 레포트 읽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가정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바쁜 전문직의 컨셉이라면 똑같이 해볼게요. 자, 월 500이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이가 있어야 이 정도 사업이 자리 잡겠죠? 그러면 TDF는 이제 한 2040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2040인 사람은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TDF 2040으로 세팅을 다 끝내고, 여기는 타, 솔, 에, 미당 시리즈를 끊임없이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에서는 VIP 펀드 적립식으로 아예 세팅해버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60 ISA에서는 또 6대4로 해가지고 종합채권 ETF 4만큼, 그리고 주식 6만큼은 고배당 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오, 이거 너무 괜찮은지? 제가 월 500 정도를 이렇게 쪼개서 부을 때를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에 신경 쓰는 게 너무 많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계속 이게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 계좌에서 190이라는 돈이 당장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한 3달 부었어. 3달 붓고 나서 시장이 급락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데미지가 있거든요. 직장인일 때는. 근데 지금 사업자면 190을 붓는 것 중에 한 3달 정도 쌓여가지고 여기에 한 뭐 600 정도 들어있던 돈이 마이너스 300 찍혔어요. 그게 데미지 않거든요. 거기에 또 190을 넣는 게 어렵지 않고 190씩 그렇게 몇 번만 넣으면 또 금방 메꿔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계좌마다 목돈이 들어가고 하나의 전략들만 매칭이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직장인일 때 월급 300을 받을 때 쪼개가지고 100으로 저축을 하는 거였다면 쪼개 1, 2만 원 더 들어오는 배당을 챙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커졌잖아요. 이제 병사가 많은 거예요. 500명을 케어할 때는 내 손안에 잘 잡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하나를 더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 정도로 온 겁니다. 지금 500까지 와 있다면. 그래서 이 금액 190, 160 이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하나에다가 넣어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큰 그림을 그려서 손에 잡히는 전략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월 투자금이 1000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일단 절대적인 수가 작을 거고, 절대적인 사람들이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사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진짜 큰 돈이잖아요. 이거 저축금만 지금 1년에 1억이 넘는 거잖아. 그쵸. 1억 연봉도 어려운데 저축금 1억이 가능하다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둔 거죠. 근데 그 성공이 개인 사업 같은 거를 하거나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요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려면 연봉이 3억이 되면 1억 모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 정도일 테니까 요거는 컨텐츠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당사자는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볼 수 있는 건 자, 밑에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일단은 뭘 해도 세금 부담이 생길 거예요. 왜냐? 국내 주식을 제외하고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없으니까. 그래서 연금저축을 꽉 채웠습니다. 풀. 그리고 IRP를 꽉 채웠어요. 풀.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지금 월 150을 꽉 채웠고, 이거는 1년에 1800이 됩니다. 즉 연금저축의 한도는 다 채운 게 이 그림이에요. IRP 하나만 있다면 150 끝인 거죠. 근데 이것도 월천에 비하면 너무 작아. 1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는 자, 이렇게 끝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ISA를 꽉 채우려고 해도 1년에 2000이에요. 한 달 해도 167이야. 그 160 채웠더니 얘도 이미 풀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대부분이 위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탁에 월 690이 지금 거의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ISA와 연금과 IRP를 풀로 써도 1000 중에 거의 700이 위탁으로 떠요. 그러니까 사실 ISA나 연전나 IRP는 이전이랑 비슷하게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위탁에서는 저렇게 700만 원을 뭘 사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집 정해줘야 되잖아요. IRP 25만 원. 이제 1000만 원 중에 25는 너무 작죠. 뭐 하면 되겠어요? TDF 사요. 그리고 자, 연금저축이 125만 원. 뭐 살까요? TDF 사요. 연금은 그냥 계좌 둘 나눠져 있고 잔고가 나눠져 있고 금액이 나눠져 있어도 그냥 합쳐서 생각하기. 아, 이 사람은 1000만 원이니까 네. 1000만 원에 125만 원은 솔직히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쓸 만한 것으로 산다. 네.
그럼 ISA에서 미당을 사요? 그쵸. 여기서 미당을 사는 게 중요하죠. 봐봐요. 냉정하게 아직도 160도 별로 안 커요. 여기서는. 봐봐요. 700을 신경 쓰는 게 수익률이 훨씬 중요하지. 이거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당을 가서 160 꾸준히 해줍니다. 자, 여기는 이 미당과 조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신경 쓸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종목 2개가 지고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탁에서 이 700이라는 돈으로 하는 거는 수익률 1%의 차이가 커지잖아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자산 배분을 하되 조금 더 본격적인 개별 자산 포트를 짜는 겁니다. 개별 포트로 짠다는 것은 일단 채권을 장외 채권을 담아요. 장려도 사실 상관없는데 어쨌든 개별 채권을 담는다는 그냥 의미였어요. 자, 장외 채권을 담는다는 것은 ETF를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1, 2%더 높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절세를 이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죠. 국채 같은 거 우리가 만기 긴 거 차익이 돼서 비과세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도 개별 주식으로 갑니다. 근데 국주와 해주가 있잖아요. 국주도 당연히 여기서 해도 차익 비과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잘 맞죠. 그 다음에 해주는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한도라는 것도 있고, 양도세라는 것은 다른 것과 합쳐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듬뿍듬뿍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그리고 해주를 할 때 배당은 미당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즉, 자, 690이라는 돈이 지금 여기서는 작을 수 있으나 조금만 지나면 진짜 금방 수천의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채널에 있는 채권 영상 전부 다 보면 진짜 웬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개별 채권 사가지고 금리 확실히 높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 들어가가지고 국주 직접 하시는 거, 이거 진짜 자신 없으면 그냥 VIP 해요. 그 다음에 해주는 개별 해주로 들어가면 몇 개 없어요. 그 나눠 사면 돼. 우리가 해외 주식을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지금 거의 없어요. 미국 주식 직구하는데 시가총액 100이 밖에 있는 거를 골라가지고 분석해서 담는다, 이런 개념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위에 있는 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그런 빅테크 중심의 투자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중에 어떤 거가 더 잘 될지 이런 거는 몰라요. 대신해주는 펀드 상품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저희가 그쪽에는 아직 많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회주식을 직접 해야만 어쨌든 양도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접 해줘야 됩니다. 즉, 여기 쭉 봤을 때 월천 정도가 되게 되면 아까 200을 넘고 나서부터는 제가 거의 똑같아진다 했잖아요. 왜냐면 200까지는 여기 들어가는 이런 절세 계좌들을 한도를 적극적으로 쓰는 단계잖아요. 근데 200단 넘어가고부터는 이 계좌들이 나한테 주는 혜택 같은 게 별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넘치는 돈들은 직접적인 투자를 해줘야 되는 단계가 오는 거고, 절세 계좌들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전체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작게 느껴지고 오히려 남는 돈이 더 큰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남는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금 계산해가면서.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이 가장 절세가 되는 구조죠. 자, IRP, 연금저축 이거 다 썼고, 위탁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개별 채권을 사는 거랑 개별 국내 주식을 사는 거랑 개별 해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만은 공부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됩니다. 아, ETF를 사게 되면 바로 이자 배당이 엎어지는구나. 다과세죠. 자, 해외 주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1억 넣어서 1억을 벌 수도 있어요. 자, 2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ETF를 샀으면 전부 다 15.4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건보도 올리고 금종세자까지도 연관이 되는데, 1억을 사서 1억을 벌었는데 그게 개별 주식으로 번 거라면 이제 22% 내면 세금은 크지만 딴 거랑 안 합쳐지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이죠, 이분에게는. 그리고 이 정도 투자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근로소득이 최고 세율 구간에 가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금종세자 되면 너무 허무할 거예요. 다 종합과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웬만한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절세에 유리할 수 있는 개별 채권, 개별 주식, 그리고 개별 해외 주식, 이게 정말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위탁도 6대4예요? 6대4가 제일 무난하죠, 일단은. 그리고 6대4가 좋은 게요, 6대4에 유일하게 원자재가 없어요. 통화도 없어요. 즉 과세되는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과세한다 했잖아요, ETF는. 그 원자재나 이런 거는 무조건 보유기간 과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세금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금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개별 자산으로만 했을 때는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금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금현물은 담으면 무조건 좋죠. 자, 계좌 하나 더 떠서 KRX 금현물 따로 사는 거 좋죠. 왜냐? 이것도 비과세니까. 과세 없이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트 중에서 6대4가 있고 이제 연구 포트 쪽으로만 가도 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연구 포트 하는 셈 치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달러 같은 거 할 때도 달러를 상품으로 투자하게 되면 15.4 과세를 하는데요. 계좌 속에서 달러를 환전하는 걸로 차익을 보면 바로 세금을 매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 포트까지도 세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연구 포트에서 더 나갔어요. 제가 쓰는 포트를 쓴다거나, 저는 배당주 막 들어있으니까, 아니면 뭐 올베더 포트나 이런 거 쓰게 되면 세부담은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분에게는 6대4나 연구 정도가 가장 좀 편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좋네. 이것도 좋다. 괜찮은데요?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짠! 이 사람이 부부예요. 자, 누군가 이렇게 벌어요. 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월 이속도 붙는다는 건 제가 느낄 때 회사를 만들어 엑시트하는 그런 성공한 스타트업의 개념이 아니라 자리 잡은 전문직 또는 고소득자 또는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부부 중에 한 명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법이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배우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의 직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벤처 사업 하시는데 배우자분께서 공기업이나 교사 계시거나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서로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느끼는 또 묘한 안정감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위탁이 690을 아까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배우자의 ISA와 연금저축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160이랑 150을 채우는 거죠. 그냥 저렇게 돈 줘도 돼요? 네, 부부끼리는 6억까지 공제됩니다. 기간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사실 이런 거 이미 소용없어. 그 갖고 있는 건물, 집 하나만 줘도 6억이 훌쩍 넘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머리 훨씬 아플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 세무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고소득일 경우잖아요. 아직 고소득만 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거나 이런 거를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을 거고. 그래서 6억이라는 한도 충분히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매달 요만큼을 돈을 입금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돈은 이제 여기 안에서 세제혜택 받으면서 굴리면 될 거고 남아있는 한도가 아까워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계좌 터가지고 이렇게 이체 그대로 시켜줄게. 자동이체 같은 거 금융만 해주면 되죠. 그럼 뭐 사? 물어볼 거 아니에요. 관심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사면 돼요? 저는 냉정하게 자, 이 돈은 배우자가 줬지만 명의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노후에 써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TDF로 가야 되고 당연히 여기보다 TDF는 연도가 달라질 수 있죠. 2050으로 갔어. 나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160만 원 이거는 뭘 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이분께서 직접적으로 자산 배분 이런 거 챙기기 힘들다면 무난하게 갑시다. 미당. 신경 안 썼을 때 예상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자산 배분이랑 이런 미당. 특히 이렇게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계좌 터가지고 투자를 할 때 배당만큼 이렇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많이 없다 보니까 다른 거 괜히 해가지고 이게 뭐야 160씩 붙더니 반통 난데 이런 얘기 나오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 미당. 오늘 이렇게 남의 거 짜주다 보니까 미당 많이 나온다. TDF 그냥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정도만 가도요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미당 시리즈 주가도 되게 착해. 잔잔해요? 네, 엄청 빠져있어요 지금. 그리고 경험적으로 TDF는 큰 돈을 못 벌어주는 게 문제지 제가 막 우리한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너무 작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미국 투자에 대한 부담 이런 거를 직접 하면 좀 느끼잖아요. 근데 TDF 이런 거 다 미국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금은 어쩔 수 없이 한 30년 부을 테니까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요 ISA의 연금 전환 제도입니다. 이게 방금 보여드린 월천인 사람이 3년 동안 부었을 때의 원금입니다. 원금. 아, 원금. 와, 근데 진짜 돈 모으기 쉽네. 쉽죠. 한 달에 1000씩 모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짜준 대로 만약에 부었어요. 그럼 원금만 이만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ISA는 만기가 돌아옵니다. 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런 돈이 나왔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훨씬 큰 돈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만기 자금의 일부를 이렇게 뚝 떼가지고 그거를 연금저축 또는 IRP에다가 넣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ISA 만기 자금 연금 전환이라는 제도입니다. 연금 전환으로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 연금 이전이라 불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연금 전환 이거 할 때 전환하는 것에 10%만큼 추가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거에 세액공제 해주는 것의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역산해보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전환 가능한 최대 한도는 3천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야, 그럼 3천 넘기고 그럼 여기 연금에 3천이 바로 확 추가가 되죠. 커지죠. 더 못 넣는다는 거예요? 더 넣어줘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 얼마나 넣어줘요? 다 넣어줘요. 아, 만기 자금을 전체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세액 공제를 못 받을 뿐? 네. 그러면 저 사람은 무조건 다 넣어야겠네요? 네. 지금 우리는 월천까지 누구도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A 만기 자금 이렇게 옮기는 거를 3천 넘지 않도록 맞추는 거를 항상 베스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도. 왜냐? 그래야지 세액공제 혜택 딱 풀로 받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월천 정도 버는 사람이라면 노후 준비 꽉꽉 많이 해두는 게 좋죠?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혜택 꽉꽉 채워가지고 쓰고 있고 이 돈들을 노후로 많이 보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문제는 보면 위탁만 너무 커지고 나머지가 이 사람의 스케일이 비해서 작잖아요. 근데 3년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문을 이용해서 듬뿍 많이 넣어주라는 거죠. 지금 벌써 이렇게 하면 1억 6천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탁에 이 정도가 모인다면 3년에 한 번씩 연금에도 이런 억 단위 돈이 계속 쌓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되죠. 왜냐하면 1,80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10년 넣어도 1억 8천이잖아요. 원금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이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작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지금 3년으로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 5년으로 가면 ISA에 1억 넘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통째로 연금에다가 팍팍 엎어서 연금을 나중에 막 10억씩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 세액공제 혜택은 추가로 못 받았지만 어차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10억 이런 돈 가지고 여기서 투자하는데 세금 없잖아요. 다과세 이연해 주니까. 그러면 그걸로 한 30년만 해봐요. 이 사람은 정말 진짜 큰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20억 이런 돈 모으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5%룰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막 월 1,000씩 버는 게 근로소득이라면 또는 사업소득이라면 그거 한 번에 없어질 수 있죠. 근로소득 없었어. 근데 모아놓은 거 연금 계좌에 막 10억씩 있었어. 근데 이걸 30년 동안 세금 없이 운용해가지고 진짜 20억이 막 돼 있어. 그럼 20억 모은 거를 5%의 룰로 인출해요. 1억 나옵니다. 1억 세금 부담 거의 없는 거 알잖아요. 다른 게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세금만 딱 봤을 때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 스케줄 중에 하나는 젊었을 때는 근로소득 극대화 또는 사업소득 극대화. 그러니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거의 맥락이 똑같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그럼 종합소득세 구간이 높으니까. 자, 이런 상태는 다른 세제 혜택 계좌들을 진짜 풀로 쓰고 투자하는 것도 굳이 세금 없는 주식 계좌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불리는 거잖아요. 불리다가 극대화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딱 없었을 때 그때 목돈이 있다면 바로 배당 세팅으로 바꿔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을 평생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육체로 버는 돈이 하루아침에 돈을 버는 이런 금융소득으로 확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그리고 위해서 필요한 건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ISA에다가 목돈 만들어서 팍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거죠. 진짜 괜찮다. 괜찮죠. 이제 이런 거 미리 가이드만 잡아두면 나중에 점점점 내가 돈을 매달 더 벌어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될지 가이드가 좀 되죠.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 월 투자금 50만원당 연금 10만원씩 더 붙자. 50만원 투자금 올라가면 연금 10, 또 50만원 더 올라가면 연금에 10 추가, 또 50만원 올라가면 또 추가. 이렇게 하다가 월 투자금이 200만원 되면 이제 연금은 한 번에 꽉 채우자. 그래서 200만원까지는 헷갈릴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 세제트를 가지고 있는 계좌들로 계속 충분히 해결되는 크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커지게 되면 위탁 계좌와 IRP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ISA 만기 자금은 연금 전환하자. 이걸 잘 활용해서 돈이 묶이지 않게 관리를 잘 해보자.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건 계좌 안에서 뭘 살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컨텐츠 잘 보시면 오늘 뭘 살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넣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뭘 살지가 결국엔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뭘 살지를 탁월하게 잘 선택하면 계좌의 구분이나 계좌의 공부가 필요 없기도 해요.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 그런 생각 해봐요. 최현철 대표님이 ISA 혜택 알고 계실까? 연금저축에 세제 혜택 알고 계실까?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된다는 거, 무엇을 살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좌를 최적으로 잘 나누고 투자 계획을 잘 세웠어도 마지막 순간에 그냥 대충 이제 다 짰는데 뭐 사지? 야, 옆에 있는 애가 야, 반도체 AI 그냥 사면 돼. 그렇게 그냥 사는 거는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건 완전 스타트예요. 스타트. 이제 공부 본격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국영수 공부를 해야지 입시 전략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입시 전략 공부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을 너무 깊이 파다 보면. 오늘 보여드렸던 거 세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거든요. 유기경과세도 있고 저쿠폰 채권은 세금 또 공부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부 같은 거는 엄밀히 따지면 입시 공부예요. 중요한 건 국영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제가 잘 해드리지 않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산업 분석, 경제 분석, 기업 분석, 그런 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그 전까지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론 됐으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2025년도 버전의 절세계좌 삼총사 사용법 어떤 걸 느끼셨나요? 마지막에 엄청 심플하게 고소득자를 타겟으로 해서 세팅해준 그 단순한 자산 담는 포트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공 하나 떼고 쓰면 되겠네. 그니까요. 근데 또 생각한 게 스스로 어차피 이게 장기적으로 해갈 거면은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작을 때는 그냥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그냥 어느 정도 투자금이 커졌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이렇게 편리한 요소들을 섞어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친구한테는 이거를 그냥 말해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친구라면. 근데 뭔가 투자에 나 스스로 해보고 싶은데 내가 알고 하고 싶은데 이러면 그냥 아무거나 해봐라. 역시 점점 상단사가 돼가고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제가 상담회사를 차리면 그때는 우리는 바로 상담사로 지금 이런 것도 연습이 되는 거고 작년에 저랑 지금도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그만큼 발전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을 전달드릴 수 있고 또 조금 더 좋아진 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하면서 짜봤던 것들 괜찮아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친구들 같은 거는 해라고 해야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종이 같은 거 하나 없이 보통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명절날 지금 가면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난 뭐부터 했는데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영상 보고 투자금 할 만큼 맞춰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라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디테일하게 잘 챙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뭐랬어요. 필요한 사람은 안 본다. 필요한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우리 채널을 잘 보시는 분들을 상담사로 지금 육성시켜요. 이렇게 점점 상담사로 육성하면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포트를 짜주고 자산관리를 해주고 그러면 또 노후가 밝아지고 다 같이 잘 되겠죠. 일단 보면 좀 위험한 거 하나도 없고 성장도 하나도 안 넣었단 말이에요. ERS 이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람들끼리 절교하면 안 되니까 그 손실이 있는 걸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각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안내만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익히셔가지고요. 명절 다가오니까 주변에 많이 전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명절. 아마 영상은 끝나고 나서 올라가겠죠. 그 전에 올리라고 할까봐 지금 눈이 땡그려져가지고 아니 편집할 시간을 주고 얘기하든가 약덕 사장이구만. 자, 오해 마시고요. 지금 명절 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명절 끝나고 추석 때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전히 올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현명한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